자, 일상 속에서 무례하고 공격적인 사람을 현명하게 제압하는 자세. 딱 이 말 들었을 때 뭔가 좀 거창해 보이고 어려 보일 것 같죠? 근데 별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무례한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뭐 길거리에서든 뭐 운전할 때든 그냥 옆 테이블이든 뭐 고속도로의 휴게소든 일단 무례하고 공격적인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고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일이라는 걸 알려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격투기 헤비급 챔피언 명현만 씨와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분조차 어디서든 사소한 시비는 걸린다고 해요. 키 190에 100kg인데도.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스쳐 지나가는 다시는 볼 일도 없는 그런 존재들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감정 에너지 낭비하고 그러지는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자격지심 있는 분들이나 혹은 열등감이 있는 분들이 자기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은 이걸 부풀려서 확대 해석하고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만만해 보이나 하면서 달려들어서 욕하려 들고 싸우려 들면서 그런 시간 낭비, 감정 에너지 낭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100이에요. 열심히 자기 할 일 하고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인데 하루에. 근데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나한테 욕하고 지나간 얼굴도 모르는 아저씨 때문에 흥분하고 열받고 씩씩거리고 분해하면 일단 아침부터 에너지 30은 깎아먹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남는 에너지는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손해요? 그쵸, 본인만 손해죠. 그러니까 이런 건요 자연재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 걷고 있는데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면서 옷이 다 젖게 되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하늘에다가 대고 욕하려 들고 싸우려고 듭니까?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쵸? 에이 재수없네 하면서 옷을 갈아입으면 그냥 그만인 거죠. 웃으면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무례한 인간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런 행동들은 자연재해 같은 겁니다.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어깨빵 자주 당하고요. 뭐 괜히 째려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괜히 빵빵거리면서 욕하는 인간들도 자주 만나요. 그러면 저는 뭐야 하면서 그냥 웃고 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쳐 지나가는 일들에 제가 정신을 지배당할 일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건 그냥 마침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기에 생긴 일이지 그 사람이 여러분을 꼭 집어서 무시하고 업신여겨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스쳐 지나가는 그런 무례함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무례함을 말하는 겁니다. 뭐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떤 동아리 모임이든 뭐 친구 모임이든 뭐 교회에서든 여러분이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디를 가든 어느 집단에 속해 있든 유난히 공격을 자주 받고 무례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것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거니까. 자,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하고 갑질하고 못살게 굴고 이 모든 것들을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공격이라는 단어로 통일시켜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상대방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자주 지각을 한다든가 뭐 업무 태도가 불량하다든가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가 혹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뭐 그럴 때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가 있죠.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느냐? 당신은 왜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원인을 제공을 해서 누군가가 화가 나서 여러분을 공격했다면 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지고 다시는 그렇게 상대방을 화나게 한 원인 제공을 더 이상 안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더 이상 뭐 상대방이 여러분을 공격할 일은 없겠죠. 뭐 첫 번째는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대방이 여러분을 눈에 거슬리는 존재로 인식해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상대방에게 있어서 거슬리고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거슬린다라는 느낌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있고 다양한 자기만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따라서 항상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그 세상에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회사에 여자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의 나이는 60대이고 능력은 있고 돈은 있지만 아직 결혼을 못해서 싱글이에요. 자, 이 대표가 젊었을 때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자기는 아직 결혼을 못했고 이제는 혼자 외롭게 늙어간다라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근데 그런데 자기 부하 직원 중에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좋은 남자와 결혼도 빨리 해서 예쁜 아이들도 있는 그런 30대 여직원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이 대표는 그 직원을 볼 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젊음과 예쁜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움이
나오면서도 자격지심을 느끼는 나머지 그 직원만 보면 불필요하게 매번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만 보면은 그냥 기분이 나빠지고 짜증이 나는 현상. 근데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그 대표한테 이유 없이 매움받고 갈굼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은 의외로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아서 본인의 눈에 거슬려서 쓸데없이 공격하는 현상인데, 단지 자기의 업무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보다 유능해 보이는 부하 직원을 보면서 언젠가 자기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 같아서 불쾌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요, 그 부하 직원이 정말 일도 잘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그 사람에게는 그저 눈에 거슬리는 존재일 뿐이니까요. 심지어 더 넓게 나아가서는요, 그 사람의 출신 지역, 그 사람의 정치 성향, 그 사람의 얼굴이나 외모,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여러분을 눈에 거슬리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함부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격당하는 가장 큰 이유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는 불행하게도 상대방이 여러분을 약한 존재라고 인식해서입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눈에 거슬리는 존재라고 생각해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상대방이 여러분이 눈에 거슬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공격했을까요? 아니에요. 단지 공격하고 싶은 핑계거리를 만들었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단지 눈에 거슬린다는 이유만으로 싫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요, 세상은 아마 난장판, 싸움판으로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께서 자주, 항상, 언제나 공격을 당한다면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행동을 했거나 혹은 그 사람과 맞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공격해도 되는 그런 쉬운 사람으로 인식을 해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중학교 시절에 우리 반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경상도에서 전학을 왔던 친구였는데, 키도 180이 넘고 덩치도 크고 성격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짓궂은 놈들 몇 명이 그 친구가 사투리 쓰니까 조금씩 그 말투를 따라하면서 놀리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워낙 순한 친구라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도 크고 덩치가 커서 위압적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지만, 몇몇 놈들이 선동해서 사투리 따라하고 비웃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라? 덩치 큰 놈이 아무런 반응이 없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툭툭 건드리기 시작하고, 또 그래도 반응이 없네? 더 짓궂게 장난쳐도 아무런 반응도 없고 웃고만 있으니까 그 몇몇 놈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덩달아서 휩쓸려서 그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집단 군중심리의 무서움을 느꼈었어요. 군중심리의 정확한 뜻은요, 다수의 행동을 따르는 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그 어리석고 이상한 믿음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모였을 때 그 행동이 옳지 않음에도 그것을 뛰어넘는 행위들을 서슴없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건데, 정말 나중에는 애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친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막 사투리 따라하면서 조롱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제 뒤에 앉던 친구였거든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우리 반의 절반 이상은 그 친구를 공격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이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했거나 뭐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었거나 뭐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괴롭힘을 당했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뭐냐면요, 그 괴롭힘을 당할 쉬운 유형의 행동들을 보여줘서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이고 어떤 행동을 한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부터 괴롭힘을 당했나요? 아니죠. 이 친구가 전학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아무도 이 친구를 건들지 않았어요. 왜냐? 일단 덩치도 크고 어떤 성격인지 파악도 안 되고 어떤 애인지 모르니까. 자, 마찬가지로 무례하게 공격하는 인간들은요, 처음부터 그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슬슬 간보면서 지켜보니 공격해도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점점 라인을 침범해서 공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친구가 경상도에서 왔기 때문에 경상도 사투리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 몇몇 못돼 처먹은 놈들이 킥킥거리면서 그 사투리를 이상하게 따라하면서 장난쳤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장난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일로 와봐, 같이 축구나 하자 하면은 하면서 또 쪼르르 달려가서 같이 축구하고 그랬어요. 자, 이 친구는 그놈들의 계속되는 장난에 기분이 나빴을 텐데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렇죠. 계속 웃으면서 상대방의 비율을 맞춰주고 있죠. 물론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애들과 좋게 지내고 싶어서 참고 그랬겠지만, 그 처음에 장난을 주도했던 그 천성이 못돼 처먹은 무례한 애들 입장에서는 어라? 나보다 덩치도 큰 놈이 알고 보니까 약한 놈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더 장난이 심해지면서 더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께서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모임에서든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는 상황이 생긴다면요, 절대로 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혹은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은 분위기가 싸해지겠지?
뭐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그딴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그 장난치면서 공격하는 그놈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실없이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그러는 행위는 그놈들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는지 아시나요? 나 약한 존재 맞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내버려둬. 부탁해. 제발이야. 부탁이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공격을 멈추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천성 자체가 쓰레기 기질에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보면은 괴롭히고 싶어하는 그런 놈들 입장에서는요, 어라 약한 놈 주제에 감히 나한테 그만하라고 하네? 건방진 자식이네? 하면서 더 괴롭히고 더 공격이 심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약한 놈이라고 간주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이유인 눈에 거슬리는 존재라고 합리화를 시켜버리고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거는 학교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여있는 어느 집단에서든 모두 나타나는 누군가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인간들의 패턴이에요. 어떤 분이 끊임없이 공격당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면 일단 그 사람은 천성이 순하고 착한 성격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공격하는 대상과 더 잘 지내고 싶었고 더 이상 공격받지 않기 위해서 더 잘 보이려고 노력했겠지만 현실은 매우 처참하게 더욱 악화되면서 심각한 내면의 상처를 입었겠죠. 그 공격하는 존재와 잘 지내고 싶었기에 더욱더 자신을 공격하지 말아달라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렇게 노력하는 자신을 이해해주기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그런 걸 이해해줄 리가 없죠. 그 약해 빠진 그 사람을 이해해줄 필요도 없을 뿐더러 눈에 거슬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 천성 자체가 쓰레기 같은 놈들이니까. 자, 그런 놈들을 이해시키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려는 그 마음가짐을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천성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을 제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시당하고 공격당해도 되는 그런 약한 존재로 안 보이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클래스 수업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꿔야 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인간이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나는 누구에게나 좋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죠. 인성 좋고 편안한 상대에게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타고난 성품대로 좋은 사람의 기운을 풍기면서 잘 지내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나쁜 인간이 나를 공격한다면요, 나 또한 나쁜 인간이 된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성 자체가 착한 분들이 이 무례한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내가 화를 내면은 이 사람이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쓰잘데기 없는 천사표 마인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왜 본인을 공격한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마음속에 나 또한 나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매번 말하지만 이 나쁜 사람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각인시키면서 들어주세요. 자, 약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제가 유튜브에서도 강조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바로 웃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 절대 웃지 마세요. 이것만 기억하고 계셔도 언제 어디서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기술이 있어요. 정확히 3초예요. 3초. 3초 동안 1, 2, 3 정색하고 눈 마주치면서 한번 위아래로 쓱 훑어주세요. 이 3초라는 시간이 짧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3초면요 엄청 긴 시간이고 상대방을 기선제압하는데 충분한 시간입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괴롭힘을 당했던 친구가 못된 놈들한테 서서히 공격이 들어왔을 때 웃으면서 하지마,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색하고 위아래로 1, 2, 3 이렇게 훑어봤다면요, 아마 그놈들의 공격은 거기에서 끝이 났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웃지 않는다라는 게 얼마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지 짐작조차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3초간 정색하고 1, 2, 3 위아래로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천천히 낮은 목소리의 톤으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냐? 이 한마디를 더해주면요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그 공격했던 그 상대의 성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응 또한 천차만별일 거예요. 미안해 하면서 공격을 멈추는 인간도 있을 거고 머쓱해 하면서 그냥 가는 인간도 있을 거고 정말 또라이 같은 놈들은 뭐 이러면서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죠. 자, 여기에서 당황하거나 밀려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고 더 심하게 오버해서 막 욕하면서 화낼 필요도 없어요. 자, 아까랑 똑같은 눈빛에 똑같은 목소리 톤으로 지금 뭐라 그랬냐고 하면서 말하는 게 가장 심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람은 감정 변화가 없고 속마음을 파악할 수 없는 상대에게서 정체 모를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나 체격 이런 거랑은 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지나친 분노도 금물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나치게 저자세도 금물입니다. 어떤 반응이든 극한 반응이 나오는 건요, 그 여러분의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편안하게 1초, 2초, 3초 웃지 말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위아래 훑으면서 지금 뭐라 그랬냐? 자, 그런 무미건조한 말 한마디, 그거면 충분합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강력하게 이용하게 써왔던 효과 만점의 대응이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만 기억하셔도요, 어디 가서 무례하게 공격당하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자, 여기서 더 앞으로 수업을 거듭하면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기술들을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